자, 오늘 밤 방향이 어떻게든 결정이 납니다. 차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방향을 정해놓고 확증 편향 가지면은 청산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날이 되겠다. 자, 오늘 저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오늘은 일단 8월 월간 옵션 만기와 한국 시간 11시 잭슨 홀 심포니엄 워시의 데뷔전이 있습니다. 이 케빈 워시 발언 수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방향 정해놓지 않고 따라가기만 해도 큰 흐름 가져갈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바이백 이슈로 비트코인이 대상승이 나왔죠. 이게 무엇이냐? 미국 국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금리를 조절해 보겠다라는 바이백 규모 확대 이슈까지 나오면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달러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해칭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약 4달 만에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4달 만에 양전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잭슨홀이 왜 중요하냐? 이 워시가 재무부 정책에 대해서 연준과의 선을 긋거나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고금리와 긴축을 유지하면서 나는 화폐 가치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고 동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태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백이 실행이 가능하던 말던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시작될 수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뭐야? 우리는 지금 차트에서 지금 차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해도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석적인 근거로만 매매하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81K 부근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길게 들고 있던 롱 포지션 3차 입절까지 진행을 했죠. 저는 계속해서 82.8K 따라간다라는 주의였는데, 일단 지금 큰 이슈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물량 절반 이상 덜어내면서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빚값과 매물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요 78K 급락점 변곡점 매물대를 우리가 가로선으로 그어 보았을 때요, 차트 가까이서 보시면은 저항 맞았던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지지까지 체크를 해준 상태예요. 그럼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 초록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넓게 가져가서 2월달 최저점부터 저점 빚각 이어서 그어 보면은 지금 이 빚각 부근의 저항을 계속 맞고 있었는데, 차트를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계속해서 몸통으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오늘 왜 익절을 뽑아 놓았느냐, 일단 지금 파동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동이 상당히 어지러워요. 일단 큰 파동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자리를 큰 틀에서 ABC 지그재그 조정의 비상승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상승이 7월 초부터 ABC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있고요. 이 관점은 지그재그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전고를 따는 순간부터 무효화가 됩니다. 지금 무효화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를 1, 2, 3, 4, 5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3파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3파 상승이건 C 상승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3파를 내부에서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수요일 바이백 이슈와 함께 연장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파가 마감되었다 라고 보면은 정말 깔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2파와 4파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았을 때 5파가 이 추세를 이탈한 상태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에서 아직 이 임펄스가 종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면요, 1파 상승이 20일 동안 나왔고 2파 복합 조정이 26일 동안 나왔는데 요 상승분은 8일 동안 나왔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3파가 다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게 큰 상승 파동의 3-1파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변수를 볼 수가 있느냐, 3파가 연장이 나오면서 9개 파동으로 우리가 5파라고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상승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3파 임펄스가 아직 진행 중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소파동에서 확정이 난 거를 지금 몇 가지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임펄스가 나온 건 확정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1파 대비 1.618까지 3파가 뽑혀 나왔고요. 그리고 5파 높이를 피보나치 확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3파 높이와 4파 되돌림까지 지웠을 때
1.618까지 오파 높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임펄스 비율적으로 완벽한 오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카운트가 꼬였다 라고 보기 힘들고 5개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얘가 5개 파동으로 확정 나는 게 왜 중요하냐? 얘가 5개 파동이 확정이 나면요, 3파가 여기까지 등장했다가 이런 식으로 러닝 플랫이 나온 게 아니냐 라는 변수가 차단이 됩니다. 왜냐면 플랫 조정에서는 3, 3, 5가 나와야 되죠. 조정파에서는 비상승 자리에서 5개 파동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는 3, 4, 5로 3-1파가 끝난 자리거나 아니면은 3-3파가 연장돼서 이 자리에서 끝났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 그럼 지금 자리가 문제죠. 이렇게 되면 요 자리에서 4파가 짧게 등장하고 5파가 오늘 아침 상승분 전고 넘겼으니까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자,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아직 4파가 플랫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우리가 세부파동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누가 봐도 이 자리에서 다이아고날이 나와주었죠. 어제 우리가 바라보던 게 이렇게 ABC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ABC가 나와주던 자리에서 한 번 더 상승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감 쳤으면은 5파가 미달 형태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내리는 듯 싶다가 한 번 더 고갱하는 형태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냐? 5개 상승파로 A 그리고 수렴으로 B가 나온 다음에 엔딩 다이아고날로 C가 나오면서 ABC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 상승은 3개 파동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35 플랫 혹은 뭐 33333 수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수렴이라고 치기에는 전고점을 넘겼으니까 지금 이 4파가 늘어지는 플랫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플랫 조정이 지금 전고를 넘겼으니까 확장으로 봐야 되느냐 레귤러로 봐야 되느냐 그게 있는데, 러닝 플랫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고점을 올려주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확장하는 형태가 나오면 1.618까지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약하락이냐 강하락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은 약하락이 나왔다가 올려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정리를 했느냐? 지금 일봉상으로 캔들을 보면요, 대상승 이후에 스멀스멀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곧바로 양봉을 만드는 캔들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발산 이후에 조금 올려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한 번은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강세장이 아니죠. 초강세장으로 볼게요. 자, 초강세장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들에서도 올려줬다가 스멀스멀 올리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눌렀다가 간다.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약 5%가량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올릴 변수도 있겠지만 한번 깊게 눌렀다가 가는 변수까지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오늘은 이슈가 하나 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월간 옵션 만기가 있죠. 시장 가치가 월간 옵션 만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의 변동성 역시도 크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최대 고통 자리가 70K예요. 네, 옵션 가격으로 끌려갈 이유가 없는 상태죠. 너무 멀어요. 자, 그런데 이 옵션의 구조를 이해하면요, 이 마켓 메이커들은 옵션을 판매하면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판매하면서 자동으로 해칭을 들어가요. 이 해칭을 어떻게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60K인데 65K에서 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해서 65K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판매한 옵션의 규모만큼 자동으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옵션 만기 때 80K에서 마감하더라도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 옵션에 대한 물량을 매수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매수됐던 거를 팔아서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칭이 일어나면서 최대 고통으로 가격이 점점 수렴하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너무 먼 자리에서 마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 마켓 메이커는 자동 해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75K 부근 콜 물량이 좀 세게 박혀 있죠. 해칭으로 자동 매수한 거를 팔아서 주던, 어떻게 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자동으로 매수했던 물량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은 옵션 만기가 있는 17시부터는 옵션 만기로 인한 강한 매도세가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최대 고통과 멀어졌을 때는 해칭 물량 청산으로 인한 매도세로 가격이 한번 눌러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가 받아주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 뭐야? 지금 당장 올릴 수도 있는데 한번 크게 누를 변수도 있고요. 케비노 씨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수도 있는 자리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지켜보는 자리다. 자, 차트적으로는 약하락이든 강하락이든 한번 누르는 자리에서 우리들은
지켜보면서 받아줄지 아니면 더 아래쪽에서 받아야 될지 아니면 대폭락 바라보면서 차라리 숏을 볼지 그거를 봐야 되는 차트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기점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월간 옵션과 워시의 발언에서 이 방향만 잘 잡으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차트 지켜보면서 브리핑룸에서 소통하면서 포지션 새로 잡아볼 예정이니까요. 제가 브리핑룸 알람 드렸을 때는 차트 체크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파동에 대한 실시간 관점이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들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들 제가 영상에다가 전부 담으면요 30분 동안 떠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 한두 개만 짚어드리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여러가지 시나리오 변수들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브리핑룸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파동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브리핑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영상 처음 접하셔서 이 브리핑룸 입장이 되어 있지 않다 나도 한번 보면서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잭스노를 워시가 아니고 파월이라고 얘기를 했나 본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챙겨보시고 짚어주셨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의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이냐? 결국 그냥 이슈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슈만 보고 따라갈 거면 우리가 지켜줘야 될 구간을 왜 짚어둡니까?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자리를 3-3 이후에 3-4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상승 자체가 8일 동안 등장했잖아요. 이전 조정이 26일, 20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3-1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 ABC 조정 이후에는 3-3 대상승이 한 번 더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자, 지금 아직 이 전고점 따기 전, 이 82.8K 따기 전에는 이 대상승 변수 아직은 지켜보지 말자고요. 일단 당장은 여기서 ABC 나온 거 확정됐으니까 그럼 지금 플랫이냐 러닝이냐 어디서 받아주느냐 우리는 이 변수를 봐야겠다. 자, 지금 보면 차트 위에 제가 고점 빗각으로 만든 채널 그리고 저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까지도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자리를 지켜줬던 78K 매물대도 보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플랫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석적인 자리로 1대1 자리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요 요 채널 하단과 81K 매물대 겹쳐있는 자리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옆으로 기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러닝 플랫으로 나왔을 경우에 최소치 618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 모든 매물대가 78K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받는다라고 확정 짓기는 조금 애매하고 여러분 차트에 이 자리들 그어놓고 반응을 내주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자, 정석적인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은 전저점 부근 77.8까지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17시부터 이런 자리들 다 부수면서 내려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달된 상태로 워시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이렇게 빡빡하게 잡아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요 78K 구간이 1차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진짜 러닝 플랫으로 미달이 나왔을 경우에는 79K 부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정석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78K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가 무너졌을 때는 뭐야? 여기가 무너지면서 채널까지 이탈을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싼 곳까지도 된단 말이야. 추세 시작점이 어디야? 전저점 자리죠. 이 확장형 플랫 최대 자리가 어디야? 1.618 자리도 여기 겹쳐 있다. 그럼 여기가 무너졌을 때는 일단 지금 하락 가속이 나왔을 때 최대치로 75.5까지도 보겠다. 자, 그리고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번 상승 부분 피보나치 되돌림 그었을 때 요 74.2K 부분 급락점 변곡점이랑 겹치는 자리가 0.38이거든요. 자, 이 0.38까지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가 넘겼을 때부터는 하락이 조금 깊어지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기준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는 대하락보다는 한번 눌러주더라도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상승 관점이 제 메인 관점이고요. 결국에는 이 ABC 변수로 볼 수 있는 요 828은 따주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상승을 더 볼 것인지 여기서 눌릴 건지 그거를 상승 세기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관점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굿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월간 옵션 만기와 잭스놀 두 가지 변수가 크나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한 방향 확정 지어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증 편향을 가지실 거면은 걸어놓고 나 청산시키면 청산시켜라, 날 청산시키거나 먹여라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요. 스탑로스라도 꼭 걸어놓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브리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